네, 이스타TV 최고의 조회수 제조기 영주형님이 왔습니다. 조회수가 요즘에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조회수 제조기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은 제가 봤을 때 조회수 20만 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죠? 글쎄요. 최근에 약간 좀 힘이 많이 떨어지셨나요? 네, 힘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지금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왜 좋았냐? 좋냐, 새끼야? 아니. 아이씨, 시작하자마자 비웃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웃으려고 웃은 건 아니고 이제 네. 형님이 이제 좀 힘이 없으신 모습을 보니까 네네. 잠시만요. 굉장히 시끄럽네요, 이게. 바르셀로나 최근 상황이 네. 지금 쭉 보면은 링크나는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쪽이랑. 네. 저희가 이제 제일 용조 형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선수는 첫 번째 프랭키 데용. 맨체스터 시티 링크도 있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링크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영주 형은 굉장히 그래서 안 된다, 더용은 안 된다 이 새끼들아, 약간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약간 다르게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바르토메오가 떠나고 라포르타가 왔을 때 그때도 재정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장부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손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CVC 펀드를 받아들이느냐, BALM을 지분을 파느냐, 그리고 프랭키 도용을 매각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지만 선수를 영입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그 리스트 쭉 보니까 바르셀로나는 되게 적자가 심하고 나머지 클럽들이랑 비교해 보면 이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라리가 셀러리 캡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선수들을 영입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랭키 도용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구단 내부에서도 판다,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판다 분위기로 가고 있고 사비 감독도 안 된다, 도용은 팀의 중심적인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클럽의 재정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프랭키 도용을 팔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프랭키 도용의 이적료가 8,000에서 8,500만 유로 정도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좀 구체적인 수치로. 네, 물론 이건 다 기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적 시장이 끝나봐야 알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좀 암울하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프랭키 도용을 정리를 해요. 그러면 어쨌든 슬롯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선수 영입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까지 도용을 보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은 프랭키 도용을 보내고 CVC 펀드라든가 아니면은 BLM 지분을 팔아야지만 이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선결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프랭키 도용을 남겼을 때는 그 공간이 안 나온다?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프랭키 도용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거고요. 형님은 여전히 팔면 안 된다 입장. 팔면 안 되죠. 네, 프랭키 도용을 팔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된다고. 예. 왜 저한테 그러시지? 제가 보드진인가요? 아니, 네가 자꾸 웃는 게, 야, 너 라포르타 상이다. 무슨 라포르타 상이야! 얼굴이 동글동글한 게 라포르타 상인데? 네, 얼굴 동글동글하긴 해요. 네. 종윤이 형에 비해서 굉장히 얼굴 동글동글하긴 한데. 야, 지난 시즌에 같이 방송했으면 라포르타 상, 쿠만 상 이렇게 나올 뻔했네. 야, 씨. 쿠만! 형 약간 쿠만 느낌 있네, 네. 보니까. 아니, 근데 이제 더용 얘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따로 뺏어도 얘기를 했고, 그 더용 이외에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슈테겐 지금 판매 얘기도 있더라고요. 슈테겐이 그래도 올 시즌에 폼이 조금, 한창 좋았을 때보단 떨어지지 않았나요? 실수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물론 테오 슈테겐의 기록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테오 슈테겐이 3월상에서 순위를 봤을 때는 1위가 야신 부누고 2위가 쿠르투아인데 네, 부누가 잘했으니까. 6위가 테오 슈테겐이에요. 오히려 얀 오블락은 굉장히 많이 밀려나 있거든요. 오블락은 전반기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근데 테오 슈테겐을 판다고 했을 때 누구를 영입할 수 있느냐? 그걸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체 자원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이아고 아스파스가 셀타비고하고 바르셀로나 경기 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쿠르투아 골키퍼의 활약이 정말 뛰어나고 그리고 얀 오블락 골키퍼가 지난 몇 시즌 동안 사모라상을 타기도 했고 네. 넘버원 골키퍼 자리에 있었는데 바르셀로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골키퍼는 테오 슈테겐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테오 슈테겐을 판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대안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막상 시장에서 매물 놓고 봤을 때 테오 슈테겐급의 골키퍼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아니죠. 네. 테오 슈테겐 역시도 그러면 팔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일단 테오 슈테겐은 같이 가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보낸다고 얘기할게요. 왜냐면 테오 슈테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테오 슈테겐이 가고 노이어가 온다. 노이어가 온다? 보내야죠.
당장 나가 짐 싸 이래야죠. 선수에 대한 애정이 크진 않네. 네, 크지 않습니다. 프랭키 도용에 대한 애정은 매우 크지만 테오스텍에 대한 애정은 올 시즌에 좀 많이 반감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같은 결의 골키퍼지만 최근에 이제 선방 능력에 의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고 있는 에데르송. 네.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도킹 개끼리긴 한데 그래도 테오스테겐이 낫다. 아, 에데르송보다는 테오스테겐 좀 테오스테겐 와서 또 적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에데르송 와서 또 적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 고려했을 때는 테오스테겐은 남기는 게 네. 더 좋다. 이제 대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건 올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이제 우측 풀백 관련해서 문제를 좀 겪다가 알베스가 겨울 이적 시장에 왔고 초반에 폼 잠깐 좋다가 지금은 이제 또 그냥 그런 상태인데 데스트가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성장을 보여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데스트도 지금 보니까 링크가 있더라고요. 다른 팀이랑. 그렇습니다. 근데 데스트는 남기를 원하고 있죠. 네, 선수 본인은 나갈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데스트 관련해서는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데스트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데스트의 활약을 한 시즌 놓고 봤을 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 수가 몇 경기나 되느냐. 뒤로 갈수록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올라오다가 부상당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수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은. 네네네. 이거는 만족하지 못한다. 데스트의 전체적인 폼을 봐서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 풀백이 필요하다. 저는 알베스도 지금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베스도 첫 경기에서의 임팩트가 너무 좋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쏘쏘해요. 왜냐면 저는 알베스 처음 영입했을 때 야, 결국 바르셀로나는 알베스 대체자를 알베스로 구하는구나. 근데 와서 그 보여준 퍼포먼스가 풀백 본연의 임무는 물론 이 중앙 미드필더 지역까지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으니까. 알베스의 기동력과 스피드를 생각해서 그렇게 쓴 거죠. 네. 거기다 알베스는 패스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격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알베스도 재계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알베스가 없었으면 더 큰 일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제가 알베스의 활약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알베스가 없었다면 더욱더 큰 일이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지금 데스트 부상당하고 알베스는 또 유로파리그 등록이 안 돼가지고 못 나왔잖아요. 그때 우측이 아라우 그리고 민게사도 그쪽에 이제 한 경기 영종이 또 민게사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 경기에서는 잘했어요. 네, 지난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징계라든가 부상으로 다 빠졌거든요. 그쵸. 그 가운데에서도 민게사가 상당히 잘했습니다. 헤타페전에서요. 근데 저는 데스트는 만약에 품고 갈 수 있으면 그래도 계속 데려가야 되는 자원인 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우측 풀백 포지 현대 축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포지션 아닙니까? 풀백? 그러니까 이런 점 생각해봤을 때는 데스트 링크 나는 건 역시도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안 그래도 폼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걸 과연 팔아야 되느냐. 물론 영정 말처럼 절대적인 일이 시즌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데스트는 좋은 폼을 보였었던 시기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맞지만 그래도 이게 약간 슈테겐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대안이 없다면 이 선수는 안고 가야 돼요. 그건 당연하죠. 대안이 없으면 안고 가야죠. 결국은 라이트백을 영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데스트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백을 누구 영입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라이트백을 영입한다면 이 선수에게 선발 기회를 많이 줄 것이다. 그러면은 데스트를 처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근데 이제 데스트 그리고 프랭키 더용 여기 테오슈테겐 그리고 저는 이 선수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올 시즌 퍼포먼스는 되게 좋거든요. 우스만 덴벨레. 네, 덴벨레 재계약 안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라포르타는 계속 재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재계약 하고 싶죠. 그러니까 덴벨레가 후반기에 보여준 능력은 재계약해야 되는 능력이 맞아요. 그 올 시즌 도움만 13개를 했으니까 물론 골은 못 넣었어 잘. 네가 골까지 잘 넣었으면 내가 당연히 재계약해야 된다고 혈서를 썼겠다. 혈서 확실한가요? 골만 잘 넣었으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보다 한 5골 6골 정도 더 박았다. 그렇지 7골은 넣어줘야지. 그러면은 혈서까지도 불사하겠다. 그래, 넌 남아야 돼 이런 그러면 이제 카탈로니아 그 광명 지부장 이 이름을 걸고 라포르타한테 서신 보냅니까? 그렇죠. 7골 정도만 넣었으면. 그러면 7골 그리고 도움은 어차피 13개 좋으니까. 그런데 골은 슈팅이. 근데 덴벨레는 이게 한창 좋았을 때도 보면은 항상 마무리 슈팅이 조금 문제가 마무리 많았잖아요. 패스, 마무리 슈팅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후반기 들어서 좋았던 건 사실이고
여기다가 도움 13개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덴벨레가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헤타페전도 덴벨레가 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덴벨레 재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 상황에서. 아, 네네. 일단 재계약하고 얘가 부상이 있든 부진하든 그때 이적료 받고 파는 게 낫다. 근데 부상이랑 부진했을 때 이적료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도 그냥 걸어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가 있다. FA로 내보내는 것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인데 뭐 덴벨레 쪽에서 재계약하지 않고 뭐 파리 간다거나 뭐 바이에른 간다거나 이런다면 잡을 필요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덴벨레라는 선수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네. 물론 올 시즌 포인트 양산 많이 하고 이 덴벨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크랙형 기질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그 유무 차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워낙에 오랜 기간 인절 프론에도 시달렸고 그리고 축구 외적으로 자본이 많았잖아요. 저는 이런 선수를 굉장히 싫어해서 그래서 진짜 덴벨레 같은 경우는 저는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 나가면 FA니까 이게 바르셀로나가 지금 궁극적으로 선수 판매를 하려는 것도 어쨌든 그 슬롯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래 슬롯 확보? 좋아. 이거 슬롯 확보해가지고 선수 영입하려는 거 좋은데 과연 이 방향성이 맞느냐?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선수를 처분하면서까지 이 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보강할 포지션이 너무 많아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전방 보강해야 되죠. 아, 그렇죠. 네, 덴벨레가 남느냐 떠나느냐에 따라서 하피냐 영입에 목숨 걸어야 되죠. 리즈 하피냐? 네, 수비 라인 다 재편해야 돼요. 피케가 만성 내전근 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뛰다 말다 이게 반복될 수가 있어요. 이건 인저리 프론이네 그러면. 네, 그러면은 결국 중앙 수비 라인에 에릭 가르시아하고 아라우잖아요. 네. 근데 아라우도 부상이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아, 심심찮게 또 빠지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중앙 수비도 보강을 해야 되고 알바가 잘해주고는 있지만은 알바 백업 자원이 없잖아요. 아, 좌측이 없죠 바르셀로나. 네. 네. 백업 레프트백 영입해야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른쪽 라인 지금 데스트 내보낸다 만다, 알베스 재계약한다 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른쪽 보강해야 되죠. 네. 보강할 때가 너무 많아요. 거의 전 포지션에 걸쳐서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런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선 그나마 좀 풍족한 게 미드필더 라인이다. 그럼 여기서 어린 자원들이 또 많으니까 누구를 내보내고 그 돈으로 다른 데를 보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프랭키 더용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프랭키 더용이 이제 떠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바르셀로나나 사비 감독 쪽에서는 뭐 이제 사비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 그림인 것 같은데 그럼 가비나 페드리 쪽에서 그리고 뭐 니코 같은 자원들을 조금 더 신뢰한다고 보면 될까요?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페드리, 부스케츠, 가비로 가야죠. 근데 만약의 경우 프랭키 더용을 내보낸다고 봤을 때 그럴 때에는 프랭키 더용의 대체자를 찾는 것보다는 부스케츠의 대안을 찾아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프랭키 더용을 내보내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부스케츠가 있을 때 메짤라 위치에서 뛸 수가 있고 부스케츠가 없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프랭키 더용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멀티성을 보유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페드리, 프랭키 더용, 가비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나이가 가야 돼요. 봤을 때. 네. 네. 물론 이제 캐시에가 왔을 때 어떻게 쓸지는 모르고 누가 왔을 때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 캐시에 영입이 확정되었다. 썰은 그렇잖아요. 그럼 캐시에가 온다고 쳤을 때 캐시에를 그 위치에 쓰기에는 애매하단 말이죠. 오히려 메짤라 위치에 쓰겠죠. 캐시에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네. 비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프랭키 더용을 내보낸다면은 바로 부스케츠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자원을 영입하는 게 맞죠. 그런 측면에서 후백 네베스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한 것도 맞아요. 이해는 되죠. 네. 그러니까 솔레르보다는 후백 네베스 쪽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네. 예. 그 이제 센터백은 또 이제 그 크리스텐센 네. 쪽 얘기 크리스텐센은 어떠신가요? 크리스텐센은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요. 첼시에서. 아, 첼시랑 끝이 안 좋다. 네. 예. 근데 축구 선수라는 게 야, 올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지. 안 됩니다. 네. 올 시즌 이렇게 마무리하면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 와서도 출발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르셀로나 와서 초반에 출발이 안 좋다? 그러면은 크리스텐센은 사실 출전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자, 생각해 보세요. 에릭 가르시아하고 아라우하고 피케가 있어요. 렁글레, 움티티, 민게사 내보낸다는 전제에. 네, 내보낸다고 네, 하고. 전제에. 네. 그러면은 결국은 피케가 뛸 수 있을 때는 피케가 나와서 아라우랑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있고. 피케 아로가 일단 고정이겠죠. 네. 근데 피케가 몸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을 때는 에릭 가르시아가 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크리스텐센 입장에서도 초반에 잘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은 출전 기회가 줄어들면서 다른 선수들이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쿨리발리든 여러 선수들하고 또 연결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비 감독이 센터백은 확실한 자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 네. 그러면 크리스텐센 입장에서도 첼시하고 마무리를 잘하고 와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 그 선수가 한 명 있었네요. 아스필리쿠에타? 아니 아스필리쿠에타가 아니고 덴벨레가 네. 도르트문트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때 네. 마무리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로 넘어왔는데 즉각적으로 폼을 또 보여준 건 아니니까 네. 약간 안 좋은 선례가 있다 보니까 텐센에 대해서도 더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걔는 그냥 안 좋은 애야. 덴벨레는. 그냥 원래 안 좋은 애야? 덴벨레는 도르트문트에서도 안 좋았고 바르셀로나에서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안 좋았죠. 최근 6개월만 좋았던 거 아닙니까? 냉정히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오바메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스날에서 안 좋았죠.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면서요. 누가? 사비 감독이 그랬지. 내가 안 그랬어. 용성에 박제됐는데요? 사비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아, 본인 생각은 아니었다. 나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뭐죠? 땅이 내리는 선물인가요? 땅에서 솟은. 아, 땅에서 솟은. 땅에서 솟은 선물이라는 거죠. 아스날! 그래서 종윤이는 막 하늘 아스날 이렇게 원하는데 네, 땅에서 솟은 선물. 땅에서 솟은 약간 열매 곡식 같은. 네. 근데 이제 오바메양은 약간 특이한 게 이적했을 때 초반에 너무 좋죠. 임팩트가 완전 쩔. 아스날에서도 그렇고. 네. 네. 그 바르셀로나에서도 뭐 올 시즌 13골을 넣고 있나? 그러니까 리그에서 11골인가? 그 정도니까 뭐 오바메양은 기대치 이상을 해준 거죠. 네. 뭐 어쨌든 지금 링크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고 바르셀로나 방향성은 영주형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네. 슬롯을 확보하고 보강해야 될 포지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의 경우 뭐 스폰서 계약, CBC 펀드 여기다가 BLM 지분 매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도용을 팔 이유가 없어진다면 도용은 반드시 잡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도용을 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바르셀로나 팬들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떠한 팀이라도 과도기적인 과정은 있어요. 바르셀로나가 메시 떠난 다음에 올 시즌이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서 라리가 2위를 확정지었으면 이건 나쁘진 않다. 물론 무관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코파델레이에서 탈락이라든가 유로파리그 탈락은 아쉽지만 그래 이건 나쁘지 않아. 근데 만약의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수비라인 재편하죠. 최전방에 새로운 선수 오죠. 측면 바뀌죠. 근데 프랭키 도용이 나가. 미드필더도 바뀐다고 친다면 그 중심축이 나가는 거네. 다음 시즌 또 과도기적인 과정인 거예요. 과도기를 한 번 더 겪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팀은 다음 시즌에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굳이 그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는 프랭키 도용 중심으로 팀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헤타페전 보면서 프랭키 도용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었나. 저도 바르셀로나 중계하면서 느꼈거든요. 느꼈으니까.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드진도 페드리, 부스케츠, 도용이 나왔을 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부스케츠 없는 경우에는 도용이 내려가면서 문제가 되고 페드리가 없으니까 경기력에 문제가 되면서 그쵸. 잘 나가다가 패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도용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 전개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이 라인을 유지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되 도용이 부스케츠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그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 대해서 감독이 전술적으로 제시를 해줘야죠. 사비 감독이니까 네. 그 부분은 잘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네, 잘하겠죠. 저는 사비 감독을 높게 평가는 하는데 얘가 약간 선수 타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한 명 빠지면 한 명 문제가 되고 한 명 빠지면 문제가 되고 그건 또 그렇네. 네, 갑이나 니코나 이런 선수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갑이 잘합니다. 저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게 팀의 균형에 맞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닌 듯 보여서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우스왕 덴벨레의 1대1 돌파를 최대한 이용한단 말이에요. 방향 전환을 통해서 우스왕 덴벨레가 없을 때 이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아담아도 보낼 거잖아요. 뭐 그러겠죠. 그래서 하피냐 영입 못하면 그 문제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바르셀로나 관련된 선수들 FA 아니면 더럽게 비쌉니다. 네, 그렇죠. 네, 돈도 없는데 더럽게 비싼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나마 레반도프스키가 제일 쌀걸요? 뭐 그렇죠. 네. 나이도 그렇고. 나이도 있고 계약 기간 때문에 4천만 정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바이에른 미넨에서. 얘기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바이에른 미넨이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내보내지 않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피냐 같은 경우에도 5,500만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는 얘기도 하지 마. 걔는 7,500만 정도 줘야 돼. 그거는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
뭐 쿨리발리 영입한다는데 쿨리발리 한 4천만 이상 바라보고 있고. 가격이 다 많이 나가네. 제가 또영규 TV 라이브에서 얘기했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쿠티뉴 2천에 팔았어요. 그쵸? 런글레 움티티 1+1으로 한 500 보자고. 그건 2,500이잖아요. 민계사 그냥 나간다고 쳐. 뭐 임대를 보내든 리키프츠 임대를 보낸다고 치고 그럼 피아니치 뭐 다른 선수들 연결한다고 치고 그럼 그리즈만 4천만. 그리즈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한다면 4천만. 그러면 지금 한 6,500만 7천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브레이스웨이트 내보내야 되고 뭐 루크도용 나갈 엄청 많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꾸역꾸역 해서 알레마니가 장사를 잘하면 1억 정도는 만들 수가 땡길 수 있다니까. 있다. 네. 그러면 땡긴 건 1억이야. 근데 이걸 다 쓸 수 있느냐? 나는 다 못 쓴다고 생각해. 클럽의 재정적인 걸 생각했을 때. 아, 그렇죠. 재정 상황 생각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1억으로 살 수 있는 선수들을 또 생각했을 때 가격을 내리친다고 치더라도 2-3명이야. 지금 언급한 선수들은. 그러네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잖아. 수비는 다 반드시 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건 확실하고. 셀타비고의 레프트백 하비갈란 좋은 선수예요. 하비갈란. 네. 드리블 돌파 성공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상위 랭크더라고요. 네, 좋은 선수예요. 그런데 얘가 셀타비고하고 바르셀로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홈 경기였나? 덴벨레가 이래서 눈치가 없는 거야. 하비갈란을 두들겨 팼어. 그러면 하비갈란을 두들겨 팼다니까 진짜. 하비갈란이 정신을 못 차렸어. 덴벨레한테. 허리 나갔다. 그러면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하비갈란 영입해야 됩니다 했을 때 그나마 가격 싸내거든. 얘 영입한다고 했을 때 누가 하비갈란 영입하라고 하냐? 아, 그렇지. 덴벨레한테 두들겨 맞던데 이런 얘기 나오거든. 야, 봐라. 야, 이렇게 맞는데 이거 데려오고 싶겠냐? 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치, 적당히 패지.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종류들 있잖아요. 네. 이거 아마 트랜스퍼 마켓 기준일 거고 최근에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바르셀로나가 영입하고자 하는 선수들 이종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깐 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혀를 찼습니다. 아, 너무 비싸서. 네. 야,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좀 어중이 떠중이 영입하려면 프랭키 도용을 지키는 게 훨 낫다. 아, 그러니까 좀 애매한 선수 데려올 거면은 그냥 도용 지키면서 코어라인으로 삼고 가자. 네. 아, 근데 뭐 저도 그 부분에는 확실하게 동의를 하고. 팀에 정말 높은 가치, 이종료가 높은 가치의 선수가 프랭키 도용인 건 맞아요. 지금 팔았을 때 이종료를 가장 많이 땡길 수 있는 선수는 프랭키 도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프랭키 도용은 지금 팔면 안 된다니까. 프랭키 도용을 파느니 페란 토레스를 팔아. 아, 페란 토레스. 나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혈서 한번 보냅시다. 네. 라포르타한테. 걔가 내 걸 볼까? 프랭키 도용 NFS 나포세일 딱 박아가지고. 그래, 나포세일이지. 자, 뭐 어쨌든 뭐 이적 시장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는데 이게 향후에 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용주형을 다시 한번 호출하는 방안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캠핑 갈 생각으로 나왔고 오랜만에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나왔어요. 오! 왜냐면 요즘에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이 점점 떨어져서 그 애정을 다시 고취시키고자. 네. 아, 내가 바르셀로나 꿀애지 막 이런 생각이 들게 구단 운영을 보면서 막 짜증이 나가지고 네, 프랭키 도용을 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팀을 왜 응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마킹 누구예요? 메시입니다. 아, 메시. 네. 이게 올 시즌 유니폼인데 마킹은 메시예요. 프랭키 도용 나가면 다음 시즌 마킹은 프랭키 도용입니다. 아, 나간 선수 마킹하는데 좀 칩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팔면 안 되는 선수들이 나갔을 때마다 약간 시위. 네, 시위죠. 광명 지부장의 생각은 이렇다. 나만의 투쟁. 그렇습니다. 네, 영주 형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캠핑도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친 거지.